내일 학교에 태령이 보냐? 야, 태령이 봐. 아직 시험 멈추는 거야. 시험 멈추는 거야. 알았어. 태령이 보냐고. 뭐라고? 태령이 봐. 뭐죠? 태령이한테 요즘 뭐. 여기 학교 나왔어요? 뭐라고? 학교 나갔냐고? 학교 나오냐고. 나오겠지. 네가 알지 내가. 너 안 돼? 나올걸? 나온대요. 아, 너 필요 없어. 보내가지고. 자, 아 집중이 저렇게 물 좀 한번 마셔볼게. 리프레시. 자 봅시다. 어쩜 저렇게 계열받게 할까 사람을. 함수는 뭐냐면 하나의 대응 일종인데 대응 중에서 일정한 조건이 맞춰져야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응이 뭐냐면 그냥 이게 다 대응이야. 봐봐. 일단 용어는 봐봐.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x에 1, 2, 3이라는 원소, 여기에 뭐 1, 2, 3, 4라는 원소가 있었다 쳐보자.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봤던 건 이미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까지 안 했지만 3, 4차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그래프로 봤던 거고, 얘는 이제 함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게 뭐야? 집합이죠. 집합으로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대응은 그냥 막 대응시키면 대응이에요. 1이 1로 대응됐다. 1이 2로도 대응됐다. 함수 말하는 게 아니야. 대응이야. 2가 3으로 대응됐다. 3이 4로 대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응 중에서 함수로서 인정이 되려면 요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상황이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용어부터 볼까요? 봐봐. 이 x에 있는 이 원소들을 뭐라 부른다? 정의역이라 부르고요. y에 있는 원소들을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함수가 되려면 이 정의역 x에 있는 원소들이 빠짐없이 한 발씩 다 대응을 시켜야 돼. 그래야 대응 중에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 보이는 이의 원소들이 정의역, y의 원소가 공역, 뭐가 치역일까요? 선택받은 y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이는 1, 3, 4가 공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봐봐. 집합으로서는 그냥 요거만 만족시켜주면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로 봤을 때 얘 우리가 뭐라 불러? 1차 함수라고 부르죠. 얘 뭐라 부르죠? 2차 함수라고 부르죠. 얘 뭐라고 부르죠? 3차 함수라고 부르죠. 얘 뭐라고 부르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네. 그럼 함수가 아닌 거네요.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로 판단하려면 뭐 그어보면 된다? 세로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라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그었어. 두 점에서 만났단 소리는 얘가 이렇게 있었다 쳐봐. 축이 x 하나당 y가 몇 개가 대응된 거야? 두 개가 대응된 거예요. 그러면 x 하나당 이렇게 두 개로 가야 돼. 이 상황은 함수가 아니죠.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돼야 함수인데 얘는 지금 두 점 이상에서 만났으니까, 이 그림은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함수가 아니어서 뭐라 부른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로 판단하려면 뭐 그어보시면 돼요? 세로선. 가로 세로 구분 잘 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봅시다. 함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얘는 함수를 본 거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를 봅시다.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첫 번째는 항등함수. 두 번째는 상수함수. 세 번째는 1대1 함수에다가 마지막으로 1대1 대응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항등함수는 말 그대로 그거야. y는 x 생각하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상황이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1을 대응시켰으면 뭐 나와야 돼? 무조건 1 나와야 돼요. 2 대응시켰으면 무조건 2 나와야 돼요. 3 대응시켰으면 무조건 3이 나오는 얘가 항등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y는 x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그다음 상수 함수는 뭐냐면 너희 그거 있잖아. 직선 y는 3 이런 거 있지. 그럼 걔는 x가 뭐가 되든지 항상 뭘로 대응돼? 3으로 대응되네. 그러니까 걔처럼 봐봐. x가 있고 y로 가는 집합이 있을 때 정의역이 뭐가 되든지 무조건 딱 하나로 가는 요런 애들이 뭐가 된다? 상수함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는 3 이런 것들 그리면 x가 뭐가 되든지 y가 하나로밖에 안 나오니까 얘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1대1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 보고 1대1 함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거야. x1이랑 x2가 다르면 모두 다르다? fx1이랑 써야 되는데요. 봐. x1이랑 x2가 다르면 모두 다르다? fx1이랑 fx2도 다르다. 얘가 말하는 게 뭐야 지금 얘들아? 1대1 함수라는 거야. 뭐냐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이 소리죠. 그럼 이 말을 집합으로 풀어서 쓰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 봐봐 함수가 얘 같은 경우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정의역의 원소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하나씩 대응시키면 함수야. 그러니까 얘도 함수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싹 다 똑같은 걸로 왔잖아요. 1대1 함수는 1 to 1이야. 하나당 하나예요. 이게 싹 다 다른 걸로 가야 돼. 1이 1로 갔으면 2가 절대 1로 가면 안 돼요. 2랑 3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 확인됐나요? 얘가 1대1 함수다.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라는 이 용어만 주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1대1 함수구나 이거 떠올릴 줄 아셔야 되고 이게 명제잖아. 뭘로 줄 수도 있어? 대우로 줄 수도 있어요. 치역이 같으면 정의역이 같다. 이걸로 주더라도 1대1인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확인됐나?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x에서 y로 가는 상황일 때 1, 2, 3 1, 2, 3, 4였어 봐. 1이 1로 갔어. 그럼 2는 1 빼고 가야 돼요. 3은 1, 3 빼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야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 오케이? 그럼 1대1 함수는 그래프로 판단하는 방법이 뭘까요? 함수일 때는 뭐 그어봐야 된다고? 세로선. 1대1은 가로선 그어보시면 돼요. 봐봐. 얘 봐봐 얘들아. 얘는 가로선 그어서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거 1대1 함수 아니야. 오케이? 얘도 2점에서 만나지. 1대1 함수 3점에서 만나지. 2점 이상에서. 1대1 함수 아니에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네.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1대1 함수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붙으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는 말까지 붙으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여기서 공역 치역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요 상태에서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긴 하지만 왜 그래? 공역은 1, 2, 3, 4인데 치역은 1, 2, 3이잖아. 그럼 얘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가 x가 1, 2, 3이었으면 y의 공역도 똑같이 숫자가 똑같아야 돼. 아니 그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요런 식으로 가면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고 얘는 굉장히 중요한 게 1대1 대응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역함수 존재 조건.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봐봐. 역함수는 뭐지? 그렇죠. 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f라는 함수였으면 y에서 x로 가는 게 역함수야. f 인버스죠. f 인버스. 봐봐. 얘가 이거 아니 봐봐. 얘가 지금 이거였잖아. 반대로 가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로 바뀌는 것이 역함수는. 근데 예를 들어서 1대1 함수였다 쳐봐.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는 그 문제가 없거든. 지금 얘가 갈 데가 없어.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다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대응을 못 시키니까 역함수가 없겠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1대1이 아니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얘 반대로 가봐. 정의역 하나가 2개 이상으로 대응시켜버리잖아. 그럼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함수가 있으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확인되셨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그 2차 함수 역함수가 뭐야? 뭐게? 2차 함수 역함수 뭐죠? 2차 함수 자체는 역함수가 없겠지. 왜냐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1대1 자체가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무리함수가 2차 함수 역함수잖아. 2차 함수 일부분의 역함수야. 그래서 2차 함수가 요렇게가 다 정의가 되잖아? 역함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축을 기준으로 여기만 정의가 돼 있으면 얘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일부분의 역함수가 무리함수. 얘를 y는 x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2차 함수 일부분의 역함수고 문제 푸는데 2차 함수랑 무리함수 같이 나왔어. 그러면 뭐 의심해봐야 돼?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 괜히 줄 리는 없어요.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기본적인 내용 하고 있는 거야. 이 뒤에서부터 살짝 좀 문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함수의 아예 기본 내용. 봐봐. 넘어가서 이거에서 이거 두 개를 헷갈려 하더라고. 요거 세 개를. 이거 두 개를 헷갈려 하던가? 봐봐. 얘랑 얘는 엄연히 다른 게 공역 치역이 같은 함수랑 1대1 대응이 똑같진 않지. 얘를 만족시키면서 1대1 함수까지 같이 들어가야 3번인 거야. 이해됐나요? 봐봐. 그러면 1번 봐볼까? 1대1 함수인 거 뭐야?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함수니까 일단 함수가 되긴 돼야겠지. 함수 아닌 거 있나요? 함수가 아닌 건 없어요. 그럼 1대1 함수인 거 보면 얘 1대1 함수야. 확인됐나요? 이해되셨나? 그 다음 또 뭐도? 이거 1대1 함수 아니죠? 확인되셨나요? 얘 1대1 함수죠? 이거 1대1 함수죠? 오케이? 얘도 1대1 함수죠? 확인됐나? 그럼 공역치역이 똑같은 함수는 누굴까? 얘들아 니은 해볼까? 2번 해볼까? 기억은 공역치역 똑같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 읽어봐.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가는 함수야. 그럼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는 그 y의 범위도 실수 전체가 돼야 돼. 그래야 공역치역이 일치하지.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은 공역인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기억 보면 공역 실수 전체인가요? 치역? 공역 치역 다? 맞죠? 확인됐나? 니은은? 공역 치역 일치하나요? 뭐게? 얘들아 정신을 차려. 공역 치역 일치하게 안 하게. 왜 공역 실수 전체지? 치역은 실수 전체잖아. 왜냐면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니까. 하지만 1대1은 아닌 거지. 그죠? 얘는 이건 뭐야? 공역치역 일치해? 아니죠.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문제에 써져 있는데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는 y값인 치역은 양수야. 일치하지 않아요. 얘는 일치해요. 얘는 일치하지 않죠. 얘는 일치해. 왜냐면 점근선이 채워졌어. 점으로. 그래서 일치해요. 원래는 일치하지 않아. 이게 빵꾸가 뚫려 있었으면 일치하지 않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지. 봐봐. 그 공역은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집합에서 이 y의 모든 원소가 공역이고 선택받은 y가 치역이야. 그래프로 가서 보면 문제에 써줘. 공역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간 함수면 공역이 실수 전체인 거예요.
이해됐나? 근데 치역은 뭐야? 선택받은 공역 y값이잖아. 그림에서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는 y가 치역인 거야. 여기 실수 전체가 공역이거든? 그래프가 존재하고 있는 y는 0보다 클 때잖아. 그러니까 공역 치역이 일치하지 않죠.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는 봐봐, 이게 일반적인 유리함수였으면 공역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 딱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점으로 채워놔 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역 치역이 일치해요. 됐나요?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이해됐니? 알았니? 여기 정말 여기 단원 잘해야 되더라. 여기 애들 어려워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2번을 봅시다. 2번. 2번 보시면 얘들 봐봐. 이제 fx를 보는데 그냥 식으로 푸셔도 되고 풀어보실래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닌가? 식으로 푸셔도 되고 식으로 풀으라고 내 문제긴 해. 근데 그래프로 푸셔도 돼. 이 문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봐봐 얘들아, 제가 풀게요. 제가 봐봐. 설마 fx에 2015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2015 집어넣고 퉁치진 않겠죠? 봐봐, fx가 1부터 3까지 일 때만, x가 1부터 3까지일 때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2015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2015를 1부터 3 사이에 들어갈 때까지 줄여야 돼. 그러니까 줄이는 과정이 이거를 써먹어도 된다 이 소리지. 그러면 첫 번째 풀이를 봅시다. 식으로 푸는 거 봐봐. f의 나조건 이용할 거야. 왜 나조건 이용하는 건지 알겠어? x가 1부터 3 사이로 갈 때까지 줄여야 돼요. 줄이는 과정이 나야. 그러면 얘를 줄이면 그냥 그대로 쓸게. 얘 어떻게 쓸 수 있죠? 얘는 f에 3 곱하기 3분의 2015다라고 써도 될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3 바깥으로 그냥 빼버려도 된다라는 게 나가 말하는 거야. 3분의 2015다. 그럼 3배만큼 줄었네. 계속 줄이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얘를 또 줄이시면 얘는 3의 제곱에 f에 3의 제곱분의 2015 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봐봐. 얘가 또 뭐냐면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015인데 3이 튀어나온 바깥으로 빼도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또 나오겠네요. 그럼 계속 줄여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줄여야 되죠? x가 1과 3 사이로 갈 때까지. 그럼 3의 4제곱이 몇이 되더라? 81. 3의 5제곱이 243. 3의 6제곱이 729. 3의 7제곱이 2187. 그죠? 제가 잘 알고 있죠? 맞네. 맞죠? 2187 확인됐나? 그럼 언제까지 줄여야겠어? 6제곱까지 줄여야겠네. 그래서 쭉 가서 얘가 3의 6제곱에 f에 뭐다? 3의 6제곱분의 2015다라고 줄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였으면 얘가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얘를 여기 집어넣어. x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구해야 되잖아. f에 3의 6제곱분의 2015는 1 마이너스 절대값 3의 6제곱분의 2015 빼기 2의 절대값 요거 계산해서 3의 6제곱 곱하시면 답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게 정설적인 방법이긴 해. 책도 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래프로도 풀어낼 수 있긴 하다. 봐봐. 그려볼게 얘들아. 나 요거 그려도 될까? 나 요거 그릴게. 그려도 되지? 어떻게 그리죠?
요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쵸? 절대값 함수니까 2,1이 꼭지점이 되겠네요. 여기가 2,1 여기 1 여기 3이야. 됐니? 3이가 뭐예요? 요거 그리면 아니 이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X, 미안해 이거 X축이야. 그래서 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 함수긴 하거든. 그러니까 절대값 그래프. 이게 부호가 반대 V자잖아. 근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V자 반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1부터 3까지만 그리면 돼. 1일 때도 0, 3일 때도 0이야. 그래서 1부터 3까지만 그리면 딱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됐나?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그래? 봐봐. 그 다음은 그래프에다가 3배를 때려버리면 된대. 이해됐나? 봐봐. 3x래. 여기 3을 곱해. 정의 여기 3x잖아. 이게 3을 곱하면 3부터 9까지야. 그럼 3부터 9까지는 원래 있었던 함수를 3배 하래. 그럼 얘가 3배만큼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고 얘가 9가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가 몇 칸만 몇이 되겠어?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나? 여기는 뭐가 되겠니? 여기 3배 됐으니까 3이 되겠죠? 함수값이. 이해됐나?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요 근처까지 가야겠지. 그래서 쭉 곱해져서 쭉 가서 훨씬 크다 얘들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랬는데 봐봐. 훨씬 더 크게 3배만큼 계속 커지니까 얘가 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기울기도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유지가 돼야 돼. 이해됐나요? 봐봐. 여기가 몇이겠어? 3의 7제곱까지 갔다 생각해 봅시다. 나 몇을 집어넣을 거냐 얘들아? 2015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왜 3의 7제곱까지 그랬냐면 3의 7제곱이 2187이야. 그럼 내가 2015를 집어넣었으면 어디다 집어넣었겠어? 여기 어딘가에다 집어넣지 않았겠어? 여기 2015를 집어넣었을 때 요 함수값을 구하면 답이겠지. 이해됐나요? 근데 요 함수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1이었으니까 여기 2187에서 얘 빼면 몇이에요? 200 몇이야? 계산 안 돼. 170인가요? 그럼 여기 길에 172지. 그럼 여기 길에도 17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이 172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로 푸셔도 된다. 오케이? 근데 이걸 쓰라고 낸 문제긴 해. 아시겠죠? 그래프 안 이용하면은 저거 계산하면 되나요? 여기 이거 계산해서 여기에 3이 6제곱 곱하면 답 나오지. 오케이?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 그래프를 이용하면 조금 간단하게 풀 수는 있다. 우린 그래프를 사랑해야 된다. 예. 자 봅시다. 1대1 대응. 얘 왜 또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1대1 대응 역함수 전제 조건이잖아. 집합으로 따지면 뭐야? 아까 말했던 공역 치역 일치하면서 1대1 함수인 상황 말하는 건데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1대1 대응인지를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주고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는지를 보자 라는 거야. 첫 번째로 아까 근데 하긴 했잖아. 뭐였죠? 그래프로 봤을 때 1대1이려면 가로선 그었을 때 뭐다?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겠지. 기울기가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했으면 계속 감소만 해야 돼요. 이해됐니? 봐봐.
항상 직선으로만 나오지 않을 거니까 뭐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였다 생각해봐. x가 뭐 k일 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때는 증가했는데 이때는 감소해버리잖아?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했으면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이 그래프는 1대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봐봐. 이렇게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가 돼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나올 거 아니야. k보다 작을 때는 뭐 a마 1의 x 플러스 뭐 k1이었다라고 대충 잡고 여기가 x 플러스 1의 x k2였다라고 대충 잡아볼게. 그럼 봐봐. 얘가 1대1 대응이래. x가 k보다 작을 때 x가 k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와서 얘가 1대1이 돼야 돼. 그럼 너희는 첫 번째로 뭐 봐야 돼? 기울기 봐야 되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되니까 이 기울기 두 개 곱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기울기 0이야. 1대1이 너무 아니에요. 심각하게 아니야 얘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하면 부호가 뭐가 나와야 된다?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 요 상황이 지금 1대1 대응이 그래프로 파악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얘는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는 상황으로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확인됐나요? 두 번째로 뭐도 봐야 되더라? 1대1 대응 뭐였어? 아까 집합을 봤을 때 1대1이면서 공역 치역이 일치했었죠. 그래서 봐봐. 공역 치역이 일치하는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얘가 쉽게 말하면 요런 상황이거든. 예를 들어서 얘들아 1대1 대응이야. 증가할 때 증가했고 계속 증가만 했어. 그럼 얘는 1번 조건 만족시키잖아. 증가했고 또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어감상 아닌 것 같죠? 왜 아니죠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라 생각해봐. 치역은 어디야? 여기랑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치역이야. 여기 부분은 함수가 없어 버리잖아. 그럼 공역 치역이 이만큼 일치하지 않아 버리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공역 치역이 일치하게 만들려면 요렇게 연결시켜 줘야 돼. 그래야 실수 전체가 다 정의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근데 이렇게만 보고 연속 함수면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봐봐. 불연속이어도 1대1 대응일 수가 있는 게 요게 이제 심한 문제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요렇게 잡고 봐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다 생각해봐. 불연속이더라도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잖아? 요거 1대1 대응이야. 그죠?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공역치역이 일치해요. 가로선 그으면 계속 한 점이죠? 계속 한 점이고 공역치역이 일치하는 상황. 그러니까 불연속이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면 뭐가 될 수 있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제 뒤에 있는 문제가 요게 있어요. 요게. 요거 보시면 6번 뭐라고요? 6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 gx 다음과 같다. gx가 실수 치역이 실수 전체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얘가 지금 현재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얘가 되도록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1이야.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몇이야? 6인가? 그래서 내려가는데 여기가 6이네요. 6. 확인됐나요?
되셨나? 그 다음에 1 집어넣어봐. 몇 나와? 마3 나온가? 그래도 얘도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3이 된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또 나눠서 볼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이 가운데에다가 누굴 그릴 거냐면 fx 그려야 되더라. 둥호 집어넣으면서 fx 그려야 돼. 근데 최고 참계수 몇이야? 뭐야? 양수죠. 그럼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그리면 1대1 대응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되셨나요? 봐봐, 일단 이거부터 뭐 할까? 아래로 블록이래.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야. 일단 요거 아래로 블록이면서 1대1 대응 되려면 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지셔야 돼요. 확인 됐나요? 이건 생각을 잘해.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나오겠니? 6 나올 거고 1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어? 마3 나와. 더하면 3이 맞네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맞다라고 하죠. 당연히. 그 다음 니은을 볼게. 0일 때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0이 어디 있겠네요. 여기 어디 있겠죠?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 1일 때 함수값이 마3이야. 아까 그렸던 그런 상황인 거야. 아까 내가 그렸던 이런 상황이잖아.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리겠죠? 봐봐.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5래.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이 노란색 이차 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지. 왜냐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됐나요? 나는 뭐만 구하면 돼? a, b만 구하면 되거든? 1일 때 마3이래. 그러면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몇이어야 돼? 6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6을 지나고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해서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a, b 값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그럼 a, b 값 구해서 쭉 구하면 2분의 5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집어넣어서 a, b 값 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디귿이 문제야. 애들이 디귿은 뭐냐면 봐봐, 요거를 생각해야 돼. 아까 말했던 요거 불연속이어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봐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이면 요거 바꾸면 뭐 되는지 아시는가요? g의 0이 1이다 이걸로 바뀌죠. 봐봐,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 마이너스 1에 방금 그거 생각 못하면 아예 떠올릴 수가 없어. 방금 그거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도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잡아? 봐봐, 얘는 꼭지점에 x좌표 마이너스 1에 그러면 y는 a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다 라고 잡고 또 집어넣으면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1, 6을 지나니까 이제 얘를 대입해서 a, b 값 구한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지 보시면 디귿도 증명이 되겠죠. 확인됐나요? 요거 그림 봐봐. 꼭지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요렇게 나오겠지, 식이. 근데 얘가 마이, 3, 1, 6을 지나. 그럼 얘를 대입하면 또 a, b 값을 구할 수 있고, a, b 값이 나오면 얘의 상수항이 0 집어넣었을 때 1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의 상수항이 1이 되냐라고 말하는 거에 답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노란색 경우도 생각하고 빨간색 경우도 생각할 줄 아셔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쉽진 않아요. 처음 할 때는. 2번 볼게요. 2번. 3번이 2번. 봐봐. 이걸 항상 잘 봐야 돼.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야?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럼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뭐도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공역도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봐봐. 나 이게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잖아 얘들아.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만약에 K가 여기 있었잖아? 그럼 정의역이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돼버리냐면 요렇게 정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는 순간 1대1이 아니에요. 이해됐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K가 못해도 여기 있어야 돼. 지금 못해도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있어도 돼. K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작은 순간 내려갔다 올라가는 부분 생겨버리니까 1대1이 안 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일단 K는 첫 번째로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될 거고. 확인됐나?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졌다라고 쳐봐.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공역도 K 이상이거든? 그럼 치역도 뭐 나와야 돼? K 이상 나와야 돼. 이해됐니? 근데 여기 이거 함수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야? 증가 함수야? 증가 함수지. 그럼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작은 게 나올 거야. 치역이 K 이상이 돼야 돼. 정의역이 K부터야. 그럼 여기에 K 집어넣었을 때 K 나와야 돼요. 이해됐나? 봐봐. 예를 들어 K가 이렇게 있었다 생각을 해봐. 여기 함수값이 K가 나와야 치역도 K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어? 이해됐니? 함수값이 치역이잖아. 봐봐. 여기가 K가 돼야 이 함수값의 범위도 K 이상이 돼요. 이해됐나? 그럼 여기가 정의역이니까 여기가 K일 거 아니야? 확인됐나? 그럼 요 함수에다 뭐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마 6이 K가 나와야 돼. 그러면 K제곱 플러스 K 마 6은 0 나와야 돼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K는 마 3하고 2가 나오는데 누구 가져가야 돼요? 2 가져가야 돼요. 아까 K 범위 구했었죠. 그래서 K가 2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모르잖아? 절대 몰라.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단어는 어려워. 그래서 할 게 많아. 사실 오늘 너무 못했는데 뭐도 해야 되냐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도 해야 되고 역함수도 해야, 뭐라고? 나 듣고 싶어. 뭐라 했어? 역함수도 해야 되고 들어야 함수 뭐 새끼야 너네. 저요. 왜 뭐하고 있어? 시험 봐. 다 봤어요. 다 봤어? 학교 갈 수 있어? 50분까지요. 졸라 정직하네. 5분 더 줄게. 봐. 5분 더 줄게. 그냥 5점을 더 줘요. 뭐지 이 날강도 새끼는? 5분 빼고 5점 더 줘요. 여러분 그 숙제를 원래 수능도 곧 다 빈대였어요. 끝내요. 1분 포기할 때마다 일단 닥쳐보세요. 그 숙제를 명제 다 끝내서 오시고 집합도 들고 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 하신 분은 여기까지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6번까지 숙제 뭐라고요? 집합 명제 다 긁어서 가지고 오세요.